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6억 미만 거래가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2024년 6월 6일 기사고요. 서울 국평 전세살이 더 팍팍해져. 절반은 보증금 6억 넘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전용 8사 아파트, 즉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2011년에는 6억 미만 아파트의 전세계약 거래 비중이 99%에 달했어요. 그러다가 2024년이 되면서 50% 이하로 처음 통계가 잡혔어요. 서울 전세 가격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전세 가격 6억 미만이 대부분이었는데 현재는 6억 미만이 처음으로 50% 이하로 감소되었다. 지금의 그 전반적인 정책, 대중들의 심리 상황이 좀 유지된다면 전세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지금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 사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전세 수요가 몰리는 거라면은 진짜로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안 좋은 시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요와 공급 논리인데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 노트북, 자동차,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이 아니라 2023년에 가장 핫했던 과자죠. 먹태깡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쉽게도 신제품 먹태깡이 오늘 판매 수량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구매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먹태깡의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품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1,700원인데 오픈마켓에 13,900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의 9배 정도가 상승이 한 거죠. 공급이 적은데 수요가 많은 결과인 거예요. 부동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프 보고 나가려고 하셨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서울 아파트의 연도별 수요 공급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연두색 막대 그래프가 연도별 신축 아파트 공급 세대수예요. 빨간색은 적정 수요량이에요. 적정 수요량은 인구수의 0.5%로 계산이 됩니다. 인구수의 0.5%로 계산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량을 인구수의 0.5%로 조정하면 전세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정 수요량이, 그리고 제가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구간이냐? 적정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았던 시기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한번 더 볼게요. 2022년부터 28년까지 공급이 적정 수요량보다 계속 적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과거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가지고 온 거고요. 지수는 가격이 아니라 비율이에요. 비율. 지금이 2024년 6월이거든요. 근데 2024년 5월에 서울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균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6월이 11억으로 상승했다. 전세 가격 상승 비율이 10% 오른 거잖아요. 그럼 전세 지수는 11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6월을 100으로 기준을 잡고 간다. 방금 보셨듯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던 시기를 표시해 볼게요.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공급이 많으니까 전세가 떨어졌겠죠. 08년에도 공급이 많았으니까 전세가 떨어졌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도 공급이 많아서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2020년부터 전세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보다 없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거랑 안 맞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모르셨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전세 가격이 형성되는 본질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새우깡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새우깡 가격을 이제 1971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흐름으로 흘러왔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1971년에는 50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1,500원이 됐어요. 30배가 오른 거예요. 새우깡 가격이 시간이 흐를수록 올라간 것이 여러분들
이상한 건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물가가 어떻게 상승했는지 1971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가지고 왔어요. 선형적으로 상승을 했죠. 점진적으로. 마찬가지로 새우깡 가격도 물가 상승에 맞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고 소비자들도 이 가격을 인정하고 계속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물가가 상승하느냐? 은행에서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그럼 시장에 화폐량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화폐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하락해요. 계속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양이. 그럼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깡 가격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가격도 올라가고 노트북 가격도 올라가고 자산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새우깡 가격이 물가 상승 속도에 맞춰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부가 개입해서 2021년도에 1,500원이 아니라 10,000원으로 갑자기 상승을 한다. 소비자들이 인정을 못 하겠죠. 되게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가 상승에 맞는 가격으로 조정이 돼야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가격이 될 겁니다. 즉, 재화의 가격은 물가 상승에 맞게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격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제가 다시 전세가격 지수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5분 전에 봤었던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인 거예요. 2019년에서 2021년 공급이 많으니까 전세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2020년 후반부부터 전세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것도 가파르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2020년 7월부터 정부에서 임대차 입법이라는 정책을 내놉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제도예요.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 대부분의 전세 계약은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근데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라는 의지를 집주인한테 표시를 하면 임대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즉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2020년도에 전세 만기가 되는 전세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때 원래 전세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에 사람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시장에 나와야 될 물량이 없어지니까 공급이 단기적으로 확 없어지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아무리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았지만 시장에 나와야 할 기축 아파트 전세 물량이 쏙 들어가면서 전체 전세 공급 물량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급상승한 거예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했던 결과인 거죠. 물가 상승에 맞게 다시 하락해야 될 운명이 이미 펼쳐진 거예요. 이때 이미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 시기에. 근데 이때 21년 후반부쯤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를 비교해 보면서 금리 때문에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세 수요가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합니다. 보세요. 2023년 전세가가 2016년 전세가로 회귀된 거예요. 7년 전에 전세가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들, 나 이거는 이 가격이 7년 전보다 지금 싼 가격이야.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물가 상승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 운명이 된 거예요. 전세, 즉 자산은 수요 공급 논리 이전에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우상향해야 된다는 본질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전세 가격은 물가 상승에 역행한 가격이다. 그냥 절대적으로 싼 수준이다. 두 번째, 향후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향후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전세 가격 계약을 얼마 전에 하신 분은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럼 4년 뒤에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랄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 전세 가격이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건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시고 전월세 사시다가 만기 때 놀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사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MBTI가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실행력입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3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와 같은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신 분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2024년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 직장인이신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부분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또 봐요. 안녕.